안녕하세요. 양산 톰도스 앞에 있는 산들바람 주방장입니다. 오늘은 어머니들한테 우리 시장에 가면 제사 음식 때 많이 쓰는 민우족이 있죠. 오늘 제가 가르치는 거는 맛간장에다가 간장 조림이에요. 고춧가루 안 넣고 청양고추, 생고추를 넣고 조리는데 해 드시면은 어른들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할 거예요. 근데 요 양념법을 전복 같은 데 사용하셔도 괜찮고요. 저는 민어를 좋은 걸 한 번씩 사면 요렇게 집에서 해 먹어요. 근데 어른들한테도 맛있다는 소리 들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요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. 이 정도 크기의 민어면은 보통 제사 음식에 쓰거든요. 요 조림을 할 때 약간 말려도 되는데 저는 제가 겨울에는 이걸 사면은 한 이틀간 말리면 좋은데 그때는 말릴 때는 소금에 칠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안 하고 생 거예요. 이거는 간이 전혀 안 된 거. 여기다가 비닐을 벗겨내고 손질을 딱 하셔갖고요. 저는 지금 이거 생이거든요. 소금 간을 전혀 안 했어요. 생이 요 칼집을 요만큼 주세요. 이렇게. 왜냐면 요 칼집을 주면은 나중에 익으면 약간 벌어지면은 모양도 괜찮고 간도 잘 스며들어요.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한 4개 정도 간격을 이렇게 한 2cm 간격으로 주시면은 간이 잘 스며들어요. 생선은 너무 물에다가 많이 씻으면 옛날 어른들 민물고기도 그러고 쓴맛이 돈다는 말 쓰거든요. 물에다 너무 흐르는 물에 빠락빠락 씻지 마세요. 적당히 씻는 게 좋아요.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이렇게 칼집을 내시고요. 요 내장 조림을 할 거니까 구이가 아니고 배 있는 데도 한번 갈라주시고요. 이거는 제가 한번 씻혀서 잠깐만요. 배를 이렇게 갈르셔 갖고 안에 깨끗한 놈도 있는데 요 놈은 순놈이고 요거는 암놈이에요. 알이 들어있어요. 보면 가끔 민어는 고기가 생선을 삼킨 게 덜 사가 갖고 생선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런 거는 좀 빼주시고 이렇게 배를 갈르시면 이렇게 깨끗해요. 이렇게 손질해 주시고 여기다가 집에 맛술이 있으면 맛술도 사용하면 되고 저는 이제 가시오가피 술을 좀 이렇게 담아 놓은 거를 소주에다 담아 놓은 거거든요. 이렇게 따르셔 갖고 한 컵 소주잔 1개 정도 이렇게 술을 좀 채워주세요. 그럼 훨씬 비린내도 안 나고 좋아요. 이렇게 미리 해 놓으시고요. 여기다 양념을 먼저 만들 거예요. 저는 집에서 맛간장으로 사용해요. 이 맛간장을 넣는데 생선이 좀 커요. 간을 좀 간간하게 해야지 생선이 부서지지 않고 맛이 우리 이제 일본식 간장 조림이라 생각하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맛간장을 한 마리 기준에다가 한 소주잔 1개 기준을 넣으니까 간이 거의 맞더라고요. 이렇게 간이 좀 간간한 조림을 할 거예요. 밥 반찬용이니까. 싱겁게 드시는 분들은 간을 반으로 줄이세요. 그래도 괜찮아요. 워낙 생선이 커서 제가 간을 좀 많이 했는데 여기 불을 켜시고요. 약하게 통마늘을 여기는 빠지 않고요. 통마늘을 반으로 쪼갰어요. 이걸 다 넣으세요. 여기. 그리고 요 조림에도 맛술을 간장에도 조금 넣어 주시는 게 좋아요. 반잔 정도만. 3마리니까. 요 생선 조림에는 집에 보통 어머니들은 홍매실을 안 하시고 청매실을 많이 담으시더라고요. 청매실 담으시면은 매실이 좀 신맛이 강하잖아요. 그러니까 생선 조림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생길 수 있어요. 그거는 양으로 줄이세요. 매실을 넣는 거는 생선살을 좀 단단하게 해주려고 넣기도 하고 비린내도 제거하는 거 요 2가지거든요. 저희 집에는 홍매실이라서 다른 집보다 양을 더 넣어도 돼요. 홍매실은 신맛이 강하지 않거든요. 부드러워요. 요만큼.
그리고 생강을, 저는 생강을 안 넣고, 생강 발효액이 없으신 분은 생강을 빚어갖고 다지지 마시고 생강을 저으면서 넣으시는 게 더 보양이 좋아요. 생강을 다져갖고 넣으시면은요, 어떤 현상이 생기면 이 국물이 깨끗하지가 않고 걸쭉해집니다. 그래서 다진 마늘을 사용하고 통마늘을 사용하는 거예요. 저는 요거 모로 포도를 갖고 와인 직전인 와인을 만들면은 포도주 술 있잖아요. 그거보다는 조금 더 진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면은 생선 조림이나 이런 데 전복 조림 같은 데 쓰시면은 굉장히 맛있어요. 술이 설탕이 좀 너무 적게 들어가면은 식초가 돼 버려요. 그러면은 고기살을 녹이니까 그거는 식초는 안 됩니다. 포도 식초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와인 정도, 집에 포도 와인을 갖고 계시면 먹다 남은 것도 있잖아요. 그걸 좀 넣으시면 좋아요. 단게 들어갔기 때문에 닭맛이 어떻게 나는지는 좀 드셔 먹어 보셔야 돼요. 단맛이 좀 덜 돌면은 조청을 약간 넣으시면 되고, 아, 단맛이 내 입에 맞다면 요거에다가 생선을 졸이시면 되는데, 간장을 떠서 저는 조청을 사용할 거예요. 한 수저 정도만 우선 넣어봤어요. 보통 제가 집에서 할 때는 요 정도 생선 크기면 조청을 한 2수저 넣거든. 저는 2수저 넣을게요. 그리고 대파를요, 좀 굵게 양파도 좀 큼직큼직하게 그렇게 여기 좀 끓고 나면은요, 이렇게 됐을 때 물은 전혀 사용 안 했어요. 물 사용하시면 찌개가 돼버리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좀 생선을 살짝만 하루 이틀 정도 말렸다 하면 좋은데, 저는 오늘 생이라서 물을 전혀 사용 안 합니다. 이렇게 조림을 하시면 돼요. 요 덩어리가 크니까 잠기지 않으니까 요걸 좀 익혀야 되겠다 그러면은 뚜껑을 너무 꽉 닫지 말고 약간 엉성한 뚜껑을 살짝 닫아주시면 돼요. 불 조절을 중간불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. 그렇게 해놓고 한 15분, 20분 정도는 졸여, 생선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졸이셔야 돼요. 생선이 좀 얇으면 10분, 15분 정도 졸이시면 되고, 생선이 두꺼우면 한 20분 정도 졸이면은 그 사이에 돼요. 그리고 여기다가 뭘 하시냐면 홍고추 있잖아요. 좀 크게. 뭐 어서어서 썰으셔도 되고요. 저는 홍고추를 좀 이렇게 큼직하게 썰을 거예요. 군고추 말려놓은 거 썰어도 가위로 잘라서 넣으셔도 그것도 맛있어요. 이건 청양고추인데 조금 생선이 비린맛과 매운맛을 강조하고 싶어서 한 마리에 한 3개 정도를 넣거든. 우리 집 식구는 좀 매운 걸 좋아한다 싶으면 좀 맵겨내면, 얘는요 좀 잘게 썰어주세요. 청양고추는 그래야 우러나니까 맛이. 뚜껑을 댈 수 있으면 열어놓고 졸이시면은 생선이 어개지지 않고 좋아요. 한 7분, 10분 정도 됐으면 살짝 뒤집어 주면 좋은데 잘못하면 어그러지니까 그거는 좀 조심하시고. 요리를 해보면은요, 재료가 똑같지가 않잖아요. 크기가. 거기서 맛이 좌우가 된다는 걸 보고 제가 참 조심스러워요. 제가 이렇게 쭉 해보니까 보통 이 뚜껑을 안 닫고 열어놨을 때는 한쪽 면이 이 바닥에 닿는 분이 10분이더라고요. 요 정도 크기는. 요게 더 어리면 한 7분.
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주부님들이 그거를 잘 같이 하셔야 돼요. 그러면 생선이 아주 맛있고 덜 맛있고 그래요. 이 불이 너무 세어버리면 너무 빨리 졸여지면 물이 다 졸여지고 나면 맛이 또 없어요. 이걸 한번 뒤집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맹물을 하나도 안 붓고 자체의 그 간장물하고 효소물하고만 하는데 좀 불이 세고 그러면 옆에 다시마 울린 물을 놔뒀다가 추가하셔갖고 살짝 하셔야 돼요. 그런데 그렇게 추가하면 잘못하면 비린내 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정말 생선 조림하기가 제일 어렵더라고요. 오늘은 물기가 없고 그냥 간장 조림이에요. 바닥바닥하게 생선이 그냥 맛있게 반찬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국물을 떠먹는 게 아니거든요. 너무 많이 익었을 때 이렇게 뒤집으면은 어그러지면은 상에 놨을 때 모양이 안 나요. 그래서 그게 굉장히 지금 7분 정도 졸였거든요. 제가 살짝 뒤집을 거예요. 이렇게. 너무 달지도 않고 맛있어요. 생선 조림을 하면요, 생강을 넣으면 생강 맛이 확 받쳐요. 지금도 생강 마늘 파는 곳에 가셔갖고 우리 꿀병, 유리 꿀병 있잖아요. 그런 데가 생강 한 10,000원어치 사다가 싹 점이셔갖고 항설탕 넣어갖고 해놓으시면은 요럴 때 딱 써먹으면 이 음식 맛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. 요렇게 해놓으면은 이쁘고요. 맛도 고급스럽고요. 아이들도 맵지 않고 어린아이들 약간 단맛이 있으니까 좋아하고 어른들 계시는 집도 좋아하시니까 한 번씩 해보세요. 요 냄비가 사용해보면요, 코팅이 안 돼 있어요. 이런 거 하나 장만해 놓으시면은 볶음 같은 거 버섯 볶음 할 때 오히려 코팅이 돼 있는 후라이팬보다는 요게 더 실용성이 높아요. 한 개 정도는 구입해 놓으시면 짭짤하게 쓸 수 있고요. 요런 후라이팬이 없으시면은 생선을 살 때 내 집 후라이팬에 맞는 키재기를 사세요. 저도 이 돌그릇에다가 한번 해드렸더니 힘들더라고요. 근데 이 후라이팬은 잘 눕지도 않고 좋아요.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 가운데 불을 끄면서 이렇게 조절하면 좋으니까 다 돼가면요, 생선 불을 더 줄이셔야 돼요. 이제 은은하게. 그때는 뚜껑도 열어놓으죠. 왜냐하면 뚜껑을 닫아버리면 살찌면 어그러지거든요. 말려가면서 졸이는 거예요. 이쪽 면은 아까 뒤지기 전에 안에서 구워졌고, 지금 밑에 바닥이 이제 요 위에가 양념이 있는 게 말려가면서 이 간장물을 바짝 졸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. 생선을 작은 것을 하면 얘보다는 시간이 덜 걸리니 20분 안 걸리고, 저 먼저 번에 한번 해보니까 13분 정도 걸리더라고요. 요런 코팅이 잘 된 후라이팬이 있어요. 요런데 생선 조림하면 정말 얘보다 더 잘 조려져요. 통째로 하려고 하지 말고 반토막을 내세요. 저도 식구끼리 먹을 때는, 유튜브 안 찍고 식구끼리 할 때는 한 마리 갖고 반토막 내서 조려도 돼요. 반토막을 내서 조려도 되니까 반만 하면 요 2마리 딱 1마리가 들어가거든.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. 이제 다 됐거든요. 자, 이제 살짝 들어보면 다 됐거든요. 이제 제가 접시에 담아 볼게요. 여기 국물 조금 남은 데다가 불을 한 땡기시고요. 요 깻잎 있죠? 살짝 익혀 두시면 이 국물 맛이 깻잎 향에 번져갖고 맛있어요. 이렇게 너무 익히지 마시고요. 그냥 깻잎을 기절만 시키시면 돼요. 근데 이것도 별도로 먹는 것도 맛있어요. 요 생선에도 얹을 거기 때문에 요 옆에다 넣으시면, 꼬랑지 부분에 넣으시면 씹어 먹어도 맛있고요. 이제 이 국물하고 고추하고 건더기 있죠? 여기다 이렇게 올려주세요. 그러면 기름이 전혀 한 개도 안 들어갔어요. 신장 나쁘신 분들은 이렇게 먹었으면 소화 굉장히 잘 돼요. 어쩌면 집에서 구이 하시면은 냄새 나잖아요. 비린내가 많이 나는데, 오히려 손님 가정집에서는
별거 아닌 것 같은데 불 조절을 해주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, 그리고 마늘을 빠치마시고 이렇게 통마늘 반 쪼개 갖고 하시면은 굉장히 여기에 구수해 보이고 보기도 좋아요. 이렇게 해서 그러면 머리값 부분까지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만들어서 밥하고 김치하고 된장찌개 하나 끓이고 해서 푸짐하게 요 정도 끓이면은 한 4일간 정도 진짜 생선 간장조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. 저는 오늘 깻잎을 조금 넣는데 여러분 듬뿍 넣으셔가지고 깻잎 향을 즐기면서 드셔보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